근황 토크 좀 해보시죠. 근황이요? 네. 특별한 근황이 없네. 최근에는 거의 내가 지난주에 뭐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는 그냥 강의했구나. 평소처럼 일했고. 네. 그리고서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봤죠? 네. 이은결 마스터님 공연을 봤습니다. 몰랐다가 지인이 전화 와가지고 공연 보시나요? 해가지고 공연 해? 해가지고 요즘에는 공연을 잘 안 찾아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알게 돼서 보니까 김해 공연 하더라고요. 트랙이라고. 그간에 자기가 했던 작품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일대기처럼 이제 보여주는 공연이었는데 네. 역시 명불허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트릭에도 진짜 기가 막힌 스토리나 상황을 넣어가지고 네. 진짜 너무 그 마술을 멋지게 보여줘요. 단순히 마술 트릭이라 생각이 안 들고 한 편의 작품이다, 스토리 이야기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보여주는 게 은결 선배의 대단한 특기 같아요. 일루전도 진짜 화려하고 멋있게 잘 하시고요. 그래서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간 김에 오랜만에 뵈가지고 은결 선배한테는 제가 못 보여줘가지고 제가 발견한 그 한국 최초의 마술책하고 그 옛날 마술 자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서 또 직접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야 이거 박물관이네 박물관 해가지고 거기 대표님도 모셔서 거기 스텝하는 마술하는 친구 다 와서 보라고 하고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원래 더 있고 싶었는데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하필이면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서 그 눈에 바르는 약을 안 가져와가지고 일찍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또 진짜 오랜만에 이자람이라는 그 우리나라 명창 판소리 그분 공연 보려고 영화의 전당 갔거든요. 때마침 이번 주에 이제 영상 찍는 기준으로 이번 주에 이제 빈프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도 그 장소에서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사람 판소리 명창가 공연을 봤는데요. 참고로 제가 엄청 팬이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분 거의 쫓아다니면서 전국 다니면서 봤어요. 너무 전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도 보여주고 사천가 억척가부터 그래서 거의 극장마다 그 정도로 팬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눈눈눈이라는 이제 러시아 톨스토이의 작품을 이제 판소리로 각색해가지고 펼쳐 보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순수 판소리. 딱 그 북치는 고수하고 딱 판소리 하는 사람만 있는 상태로. 무대에 2명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최소한의 조명과 최소한의 장치를 해봤자 스모그 한두 번 나오는 거. 그러면 다른 배경음악도 없이? 없어요. 그리고 한 2시간 했나? 한 인터미션 잠깐 갔고요. 2시간요? 2시간이 엄청 기네. 판소리 기본이죠 그 정도. 진짜 체력적으로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책도 오랫동안 잘 못 읽는 성격인데 흥미로운 거 아니면 비주얼하거나 영화 같은 것도. 근데 그분은 신기해요. 왜냐면 무대에서 혼자 이렇게 말로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연기력이나 그 판소리라는 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뭔가 얘기하면 그 등장인물 캐릭터의 생김새나 이런 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려져요. 진짜 눈앞에 무슨 글씨로 그리는 것처럼 막 그려져. 그래서 푹 빠져서 봤죠.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예술인 패스 30% 할인되니까. 예술인 등록도 돼 있습니까? 그거 하면은 할인 꽤 많이 되는데. 30% 할인? 은결 선배 공연은 20%였고, 근데 이게 또 이번에 예스24 개인정보 유출 사건 터져가지고, 예약날 공연 당일 직전까지도 거의 예약이 안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겨우 예약했는데. 시스템이 시스템이 아예 막혔어요. 곧 풀린다면서 점검 중이라면서. 그래도 20% 30% 할인되면 되게 그죠? 크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통 그 마술을 공연하시고 이런 분들도 다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증빙해야 될 걸 첨부해야 되죠.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지 공연했던 포스터, 자기 이름 나온 거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예술인 인증 받으면은 이제 예술인 패스가 발급이 되고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가끔 공모전 필요하면은 내가 예술인 인증된 사람은 또 예술인 인증된 사람들이 패스권이 나오니까요. 그거는 이제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나중에 이제 티켓 구매할 때 그 예술인 패스 할인 옵션 선택하면 돼요. 인터파크네, SBC나 사이트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공연도. 그리고 그 뉴스레터 신청해두면은 한 달마다 뉴스레터가 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 달에 예술인 패스 할인 공연하면서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저 이 뉴스레터에서 꼭 보는데
여기 안 나온 거예요, 연결생 공연이. 네,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할인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맞- 이제 본녹화로 들어갈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마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죠. 닌텐도와 마술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원일 마술연구소의 소장 김원일 마술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연구가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닌텐도에서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현재 이 온라인이 꽤 뜨겁기도 한데요. 이런 회사가 마술과 인연이 있다는 게 뭔가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짠가요? 예, 진짜입니다. 네. 예, 참고로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고요. 닌텐도 네. 스위치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얘기를 꺼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마술과 의외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타이밍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재밌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닌텐도와 마술과의 인연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2009년부터 2016년 때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장 큰 마술계, 한국 마술계에 영향을 끼치셨던 고 안성호 교수님, 제일 교포시죠. 이제 일본어 이름으로는 유지야 스다 교수님께서 저하고 함께 이제 동부산대에서 가르쳤었는데, 주인 교수로서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마술에 관한, 이제 일본 마술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 다 받아 적거나 이렇게 녹음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흥미롭게 들은 게 닌텐도에 관한 얘기였어요. 저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일본의 게임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마술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닌텐도가 옛날에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 화투를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화투요? 고스톱 칠 때 쓰는 네. 거? 네. 화투하고 트럼프 카드, 그래서 그냥 도박할 때 쓰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얘네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거를 테뇨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마술 도구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큰 완구 업체인데요. 마술 회사로서는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해가지고 마술 도구를 판매했었는데, 일단 이 닌텐도에서 판매하는 화투라든지 트럼프 카드가 사행성 상품이라고 백화점에서 판매를 거부했었대요. 테뇨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술 도구도 카드를 파니까 그러면 마술 도구란 명목하에 너네 것도 팔아줄게 라고 해가지고 닌텐도의 트럼프 카드하고 화투를 받아서 백화점에서 팔아가지고, 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닌텐도는 테뇨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잘 나가도 항상 테뇨와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고 딱 이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흥미를 느껴서 나중에 야스다 교수님 말을 토대로 기억을 하면서 조사를 시작해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AI 시대라 가지고 딥서치 기능도 잘 되잖아요. 그냥 저가 못 검색하는 뭐 원어로 된 각종 사이트라든지 온갖 자료를 검색을 해주는데, 다양한 마술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와중에 닌텐도의 어려움을 테뇨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다, 백화점에서 대신 팔아줬다, 이거는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닌텐도하고 테뇨의 한번 발전 과정, 창립 과정이나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보기 시작했죠. 이 안에서 혹시라도 서로 간에 맞는 접점이 있나 추정을 할 수 있는 야스다 교수님의 말이 실제인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스다 교수님의 말이 저는 일단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조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야스다 교수님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동부산대에서 함께 가르쳤었잖아요. 그 야스다 교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뭐 뻥을 친다거나 거짓말도 하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테뇨에서 마술 딜러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테뇨가 백화점에서 판매했을 때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이제 하루오 시마다라든지 뭐 히키다 텐코라든지 유명한 마술사들도 다 대부분이 테뇨 그 백화점 판매 딜러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비춰서 야스다 교수님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와 겹쳐가지고 혹시 맞는 접점이 있나 한번 조사를 시작했죠. 네. 당연히 닌텐도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닌텐도가 테뇨보다 훨씬 창립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테뇨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닌텐도는요,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닌텐도의 이미지는 아마 대부분이 일단 기본이 슈퍼마리오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디오 게임일 겁니다.
네. 비디오 게임이라는 건 이제 저 시대에 비유하면은 게임팩을 콘솔에 꽂아가지고 네. 이제 텔레비전에 연결해가지고 스크린으로 이렇게 조이스틱 만지면서 하는 게임이었고 네. 또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뭐 또 비슷하긴 하죠. 네. 네, 팩 형태가 달라졌지만 어쨌든 스크린을 앞에 두고서 하는 그런 비디오 게임. 이런 순수한 게임의 이미지죠, 진짜 요즘에 말하는. 네. 근데 놀랍게도 닌텐도의 역사는 130년이 넘습니다. 와우. 그 당시에는 당연히 비디오 게임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닌텐도의 처음의 시작은 이제 화투를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되게 조그만 회사였고요. 그래서 일본의 야마우치 후사지로라는 분이 교토에다가 닌텐도 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회사를 1889년 9월 23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순수 화투만 제작했는데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대요. 네. 네, 굉장히 튼튼하고 뭐 그림도 이쁘고 다 수제작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어려웠대요. 왜냐하면은 너무 잘 만들어서 아, 화투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음. 이 화투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뭐 적당히 쓰다 망가져야 되는데 망가지지가 않아요. 망가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사지를 않아. 네. 어쨌든 그걸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제작 단가도 높고 교체율이 낮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작 단가를 낮춘 다른 생산 브랜드인 탱구라는 걸 만들었죠. 탱구. 탱구라는 게 뭐라면요. 이제 인간을 이제 요괴의 세계로 안내하는 마물인데요. 이거는 그냥 들으면 모르시지만 여러분 그림 보면 다 알 겁니다. 특히 이제 일본 애니 같은 거 좀 많이 보시거나 일본 문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요. 네. 그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 피부색이 완전히 빨간색이고 코가 길쭉한 코주부. 아. 뭐 요즘 걸로는 저기 뭐 귀멸의 칼날. 네. 귀멸의 칼날 보면 이렇게 칼 만들어주는 장인이 항상 이 탱구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게 탱고 가면이군요. 네, 탱구 가면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맞아, 맞아. 많이 이미지로 첨부할 봤어요. 텐데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통해서 나온 이 탱구 카드는 전부 다 이 탱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가로 만들면서 좀 판매가 잘 되기 시작했고 오사카가 이제 이런 카드 브랜드나 화투 브랜드가 이게 화투가 잘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사카까지 판매를 확장하면서 이제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닌텐도 화투의 특징이 이게 빵 때리면 우리 차샷 그거 있잖아요. 네. 이 차샷 소리가 굉장히 찰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맛이라고 하죠. 때리는 맛. 맞아요. 네, 이게 때리는 맛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아, 다른 화투에 비해서. 네, 왜냐면 노하우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화투의 이 딱딱한 면 네. 사이에다가 석회가루를 집어넣는데 오. 이 석회가루 때문에 이 소리가 경쾌하게 난대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노하우를 후사지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네. 이분이 옛날에는 이 화투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시멘트 회사 지부의 사장님이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시멘트 회사는 석회가루 쓰니까 이런 노하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 석회가루 때문에 이렇게 딱딱 치다 보면은 나중에 석회가루가 딱 터져가지고 이제 화투가 망가지면 그거 보고서 이제 화투를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요. 어떤 신호구나 이게 화투를 바꾸기 위한. 네,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1902년부터는 화투 카드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식 플레잉 네. 카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트럼프 카드 네. 그걸 또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해외 수출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잘 나가가지고 이제 일본 국내용으로 또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다가 1929년에 이제 이대 사장이 부임을 하거든요. 네. 야마우치 후사지로의 대리사위였던 네. 카네다 세키료라는 사람이 이제 이대 사장으로 부임합니다. 네. 이제 야마우치의 성을 따가지고 야마우치 세키료가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장으로 이제 취임하면서 1933년에 야마우치 닌텐도 상회라고 무한책임 회사로 회사를 다시 설립합니다. 예. 근데 이때가 1933년이잖아요. 1933년이면 한국으로 보자면 이제 일제강점기예요. 그렇죠. 이 야마우치 닌텐도 상회가 서울에도 지부가 있었대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저기 게임 오타쿠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저기 DC 인사이드에 저기 닌텐도 갤러리가 검색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게임 오타쿠라고 해야 될까? 게임 오타쿠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네. 우리나라가 그 당시 서울을 이제 경성이라고 했죠. 네. 그 당시 경성 지도를 구해가지고 닌텐도 그 당시 한국의 위치 주소가 있거든요. 일본식. 네. 그 주소를 지도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위치 지점을 찍고 실제로 찾아갔어요. 그 위치를. 그 포스팅이 있어요. 네. 예, 제 지도는 아마 이미지로 첨부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없죠. 왜냐면 다 재개발돼가지고 건물을 다 때려 부쉈기 때문에. 맞아. 네, 근데 그 당시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945년에 이제 한국이 광복하면서 아마 철수했었을 거예요. 네. 예, 어쨌든 간에 뭐 일제 강점기 때 닌텐도가 살짝 한국에 발을 걸쳤다. 음. 뭐 이런 얘기 뭐 잠깐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1933년에 그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1949년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합니다. 바로 누구라면 야마우치 후사지로의 손자 야마우치 히로시가 부임을 해요. 22세, 22살의 나이에. 그 당시 이분이 이제 와세대 대학교의 법학부에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에 이제 손가락에 드는 명문대죠. 예, 근데 갑자기 사장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이대 사장의 새끼료가 바람을 펴가지고 잠적을 하다가 나중에 사망을 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 야마우치 히로시가 오늘날의 닌텐도를 있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1950년에 주식회사 닌텐도 가루다라는 이름으로 상호명을 바꾸고요. 네. 1951년에 주식회사 닌텐도 고파이라는 원래 이름에다 주식회사 붙여서 사명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1953년, 이거 꽤 중요합니다. 마술계도 약간 흥미로운 얘기지만 1953년에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재질의 트럼프 카드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보면 일반적인 카드 중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있죠? 네. 예, 그게 닌텐도가 처음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일본에서 예, 저때 처음 만든 처음 거구나. 만든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고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서 정착을 하는데 1955년 7월 17일에 이제 미국 LA에 디즈니랜드가 처음으로 개장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서 첫 번째 테마파크로서 뭐 공식적인 완전 첫 번째 테마파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메이저 브랜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1959년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월트 디즈니의 캐릭터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고 계약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1959년에 처음으로 미키마우스와 각종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플레잉 카드, 트럼프 카드를 출시해요. 그래서 대량 출시하면서 이거를 TV로 대대적인 광고를 때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이 당시 닌텐도의 수익이 이전보다 3배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오사카나 교토에 있는 증권거래소까지 상장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이제 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일본의 최고의 카드 제작 회사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는 세계 최고의 카드 제작 회사가 될 거야라고 큰 꿈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에 가가지고 이때 또 살짝 또 마술과 관련 있는 거에 이제 발을 걸치는데 그 바이시클 카드 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예,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플레잉 카드 제작 회사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이시클 카드고 이 바이시클 카드를 제작하는 USPC 회사 이 회사가 어쨌든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회사를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견학을 가서 직접 봤는데 직접 찾아가서 충격을 먹어요. 왜냐하면 아니, 세계에서 가장 카드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규모가 작냐? 너무 작은 규모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회사가 이전보다는 훨씬 크지만 어쨌든 작아서 충격을 먹어요. 왜 충격을 먹냐면 내가 아무리 카드 제작 회사로서 몸집을 키워봐도 한계가 있겠구나 라고 느껴서 그래서 그때부터 카드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곳에 다리를 뻗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어발이네. 네, 문어발식으로요. 그래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 다 도전했는데요. 뭐 진공청소기도 도전하고, 심지어 러브 호텔도 도전하고, 네, 심지어 뭐 이게 뭐 즉석밥에도 도전합니다. 네. 햇반. 햇반.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어제 1950년대, 60년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가 아니고 전자레인지 사용 그 보급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뭐 전자레인지가 뭐 언제 그렇게 탄생했는지 전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햇반은 아니고 좀 비슷한 걸 얘기하자면 짜파게티 끓일 때 물 뜨거운 물 넣었다가 다시 붓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죠. 네. 예, 그래서 밥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익게 한 다음에 다시 물을 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인데 그리고 일본도 한국처럼 밥심으로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얼마 전에도 일본 쌀 대란 터져가지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한국 와서 쌀 사고. 네, 지금 또 다시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쌀에 진심인 나라인데 그러면 대히트를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망했어요. 왜 그러냐? 맛이 진짜 없었어요. 어허. 그래서 이 사장이 히로시도 즉석파한 거 먹고 보고서 아 진짜 맛없다 해가지고 호평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예, 그래서 모든 투자한 게 다 실패로 돌아갔고요. 문어 발식으로 확장한 거. 게다가 1964년에 일본 도쿄 올림픽을 진행했었는데 저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올림픽 하고 나서 1964년에 이제 닌텐도의 주가가 완전히 폭락한대요. 네. 그때부터 닌텐도가 재정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장난감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1964년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사업을 전환을. 근데 이 1960년대가 일본에서는 반다이하고 토미와? 코미카? 뭐지? 토미카였나? 어쨌든 그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미니카 만들고. 네. 예, 이제 그 회사, 토미와 같은 회사가 양대 산맥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예.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다가 뭐 도산 위기까지 겹쳐지니까 뭐 굉장히 모험을 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간 게 바로 이제 닌텐도의 두 번째 전환기인데요. 바로 완구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완구라는 게 닌텐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드디어 직접적으로 마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예, 드디어. 그래서 닌텐도가 완구로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계기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성공을 하게 돼요. 네. 예. 그 닌텐도에 직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화투 제조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했던 엔지니어인 요코이 군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요코이 하면 혹시 여행 많이 간 사람들은 괌 여행 하면은 좀 요코이가 좀 익숙하기도 해요. 예, 거기 보면 괌 여행 가면은 뭐 탈루포포 폭포의 근처에 보면 요코이 일본 패잔병이 20년 동안 숨어 지냈던 그 무슨 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예,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끝난 줄 알고 20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음. 나중에 그래서 발견된 건데 그 사람이 요코이 장군이에요. 궁금하면 요코이 장군 검색해 보세요. 쓸데없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요코이 군페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닌텐도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분이 이제 직장 근무를 끝내면은 하는 취미가 기발한 물건을 만드는 게 취미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책상이라든지 집에는 이제 혼자서 만든 기발한 자기만의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요코이 군페이 이 사람의 책상에 있었는데 이 사장이 히로시 사장이 이 사람 옆에 지나가다가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보고서 만져봤는데 하고 꽂힌 거죠. 야 이건 당장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울트라 펀치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였냐면 이제 이미지 보시면 여러분도 하는 바로 그건데 그 가제트 팔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네. 뻗어가는 거. 뻗어가는 거. 아, 그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게 삑 하면은 손 길어져가지고 픽 잡고 뭐 맞아. 이렇게 펀치 때릴 수도 있고. 가제트 팔. 어. 가제트 팔이 이제 처음으로 닌텐도에서 울트라 펀치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요코이 군페이가 그냥 심시풀이로 만든 거였어요. 야, 근데 이거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거 어릴 때 다 가지고 놀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가제트가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의 닌텐도에서 만든 거예요. 아, 닌텐도가 그걸 네.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는 출시하니까 데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100만 개 이상 팔리고 야. 그래가지고 이게 닌텐도의 재정난을 해결합니다. 대박이네. 네, 그래서 요거에 힘입어서 이제 군페이가 만든 것 중에 야 뭐 있냐 하면서 뒤져보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만들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울트라 스코퍼라고 해가지고 장만경 같은 이제 장난감 또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울트라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혼자서 야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야구 피칭 머신입니다. 네, 공 넣으면 차례대로 뻥뻥뻥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기계가 닌텐도에서 발명했다는 거 아니고 장난감 버전인데 놔가지고 뻥뻥뻥 쏘는 건데 이 세 개 이름이 전부 다 이제 울트라 돌림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울트라 시리즈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러브 테스터라고 해가지고 기기에 이제 은색깔 모양 무슨 돌멩이 같이 생긴 게 전선에 연결돼 있고 기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성 간에 뭐 남자 여자면 남자가 여자가 서로 이 돌멩이 은색 돌멩이 같은 걸 잡고 기기장 찌죠. 네. 그다음에 남은 손으로는 서로 손을 잡아요. 그래서 러브 측정기라고 하면서 띡 기계를 작동하면은 사랑 애정도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 무슨 원리지, 그거는? 저도 작동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 당시에 또 히트를 쳤냐면 이 시대상이 1960년대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남자 여자 손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네. 보수적이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손잡는 걸 유도시키니까 물론 남자고 남자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도시키는 재미난 도구이기 때문에 또 대히트를 쳐요. 그래서 사람들 좋아했구나. 네, 그걸 빌미로 손도 잡아볼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발한 왕구 도구들을 여러 개를 계속 개발하면서 닌텐도가 이제 왕구 회사로서 기발한 왕구를 만드는 왕구 회사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살짝 넘어가지만 이제 살짝 레고도 카피했다가 뭐 잠깐 생산 멈추기도 했었어요. 네.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때 또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마술 도구 제작 사업에도 뛰어들어요. 제 생각에는 기발한 왕구를 개발을 해왔으니까 마술 도구 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신기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마술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출시한 게 이제 처음부터 꾸준히 카드를 제작해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카드를 제작해 왔으니까 그거의 확장성으로서 카드 마술 도구를 출시해요. 음. 네. 일단은 카드 마술 도구 출시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것도 하나를 출시했는데 하나가 매직 룰레트라는 것도 1960년대 하나 생산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매직 룰레트는 말 그대로 룰렛이에요. 룰렛 그 카지노 게임 할 때 보면은 동그란 원 빙빙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네. 거기다 구슬 딱 던지면은 기계가 나중에 점점 멈추면서 어느 홈 파인드 들어가서 멈추잖아요. 네. 예, 그냥 물리적인 거죠. 근데 이게 동그란 돌림판이 없어요.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동그란 판이고 끝에만 트럼프 카드가 이제 여러 장이 짜자작 그려져 있는데 거기 요만한 구슬 들어가고 홈들만 짜자작 있어요. 그냥 평평한 판에. 그리고 레버가 하나 있고요. 아마 영상 첨부하면 되실 텐데 구슬이 여러 개가 조그만 게 있는데 땅 땡기면 이 구슬들이 되게 신기하게 지멋대로 랜덤으로 막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지멋대로 랜덤하게 한 개도 빠짐없이 각각 랜덤한 칸으로 삑삑삑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마술 도구가 아닌데 얘네도 움직이는 게 마술 현상으로 보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아서 마술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매직 룰레트라고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자료 영상이 있겠죠?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산한 다음에 이제 카드 마술 도구를 또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구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미라클 박스하고 라이징 트럼프였어요. 네. 예, 딱 봐도 진짜 닌텐도스러운 뭔가 장난감 같은 도구거든요. 예, 그냥 모르고 보면 또 테녀도로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도구인데 둘 다 그냥 라이징 카드 효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이징 카드 기믹 똑같고요.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징 카드 현상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카드 집어넣은 다음에 카드 중간에서 휙 저절로 올라오는 거. 예, 이게 이제 각각의 다른 디자인으로 생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술 도구로서 카드 마술 도구로서 예, 생산했던 거죠. 그러니까 닌텐도에서 라이징 카드를 만들었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바로 이건 좀 웃긴데 1972년하고 1975년에 생산했던 건데 예, 미라클 트럼프 또는 나중에는 마법의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제품이에요. 이거는 재밌는 이유가 이것도 엄격히 보면 이거 근데 또 마술 도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마술 같은 도구입니다. 뭐라면 카드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좀 요란하게 생긴 약간 파란색 선글라스가 제공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선글라스를 쓰면은요 카드의 뒷면만 봐도 앞에 카드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시처럼 보이는 거죠. 투시라기보다는 이제 마킹 비밀스러운 카드 값이 적혀 있는 뒷면에 표시가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게 기발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당시에 화제가 됐으면서도 사람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서 카드를 게임을 해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게임하자.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실내에서 새파란 선글라스를 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진짜 무슨 관종 같은 선글라스를 끼면서 카드 게임을 해요. 누가 봐도 수상하죠. 네, 상황이 안 맞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상황에 뭐 이렇게 실제 쓰기에는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았어요. 네, 자기 혼자만 이렇게 관종 같은 파란 선글라스 끼고서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마술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왕구로서 그냥 이렇게 투시하는 걸 보는 재미로서 생각하면은 좋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진짜 순수 마술 회사였던 테뉴하고 닌텐도에 아마 좀 차이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생산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약간 이제 마술사의 용으로 생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패닝 카드를 출시합니다. 패닝 카드. 예. 패닝 카드를 출시하는데 이건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테뉴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해요. 패닝 카드라는 게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카드를 예쁘게 이제 피는 거 있잖아요. 네. 썬펜이라든지 뭐 부채 모양으로 그게 잘 되는 카드인데 이게 네 칸에 각각의 다른 색깔이 돼 있어가지고 열로 피면 파란색, 열로 피면 초록색, 또 뒤집어서 일로 피면 노란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총 4가지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테뉴에서 제작했었어요. 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술사들 세계에서는 상당히 잘 팔렸는데, 네. 예. 그래서 커스텀 제작도 좀 해줬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실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닌텐도에서 제작한 예, 패닝 카드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주는 이 패닝 카드는 그때 네. 있는 그 완벽한 4가지 색깔의 카드는 아니고요. 그냥 팬이 잘 되는 매니플레이션용 카드예요. 네. 저기 보면은 매지션스 카드 for fan production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팬 프로덕션을 하는 마술사들의 카드라는 뜻이죠. 아니, 대놓고 마술사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카드 뒷면은 그냥 보통 카드인데요. 카드 얇죠? 예, 매니플레이션 카드는 원래 얇게 제작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잘 되고요. 예, 이게 에어 쿠션이 없는데도 굉장히 잘 돼요. 엄청 잘 미끄러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 이거는 카드가 그 뭐라고 했죠? 저희 흔히 뭐 초칠이나 파우더 이렇게 할 필요 안 한 상태의 하나의 카드인 상태예요. 거예요? 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와. 제가 제 주위 사람들한테 만지게 했는데 깜짝 놀라요, 다들. 엄청 부드럽네. 왜 이렇게 좋냐고, 치. 어. 예, 이야. 되게 좋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팔렸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에이스페이드가 이 디자인이 이제 닌텐도 에이스페이드의 상징과도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게 딱 닌텐도다. 생각하면 여기 닌텐도라고 써 있죠. 닌텐도. 네. 그래서 게임 회사 로고 글씨체하고도 똑같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들도 생산해 왔습니다. 닌텐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 중에 하나고, 네, 이거는 닌텐도에서 판매하는 완벽한 정식 상품은 아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하자면요. 이 닌텐도 카드가 북한에서도 나왔었어요. 응?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안성호 교수님, 네. 고 안성호 교수님이 옛날에 북한에 가서 마술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각종 마술 도구를 건네주면서 이거를 그대로 만드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플레이션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마술 도구도 주면서 닌텐도 팬 프로덕션 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한테 이거 똑같이 만들라 시킨 거죠. 얘네가 나중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이미지를 그대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 팬 프로덕션 카드에 닌텐도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 예, 질도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실제로 만져보지 못했는데 하긴 뭐 핵무기도 만든다라니까. 예. 실제로 북한에서는 마술 도구를요, 예, 무기 만들어주는 데서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서 일루전 같은 도구도 무지하게 튼튼하고 퀄리티가 좋아요. 물론 대부분 다 카피지만요. 예, 어쨌든 그러합니다. 중국산보다 낫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닌텐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술사들을 위한 이런 상품도 제작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다 카드였잖아요. 네. 근데 또 카드가 아는 마술 도구도 생산했었어요. 이게 1975년, 이제 대부분이 이제 1975년에서 끝이 나는데 1975년에 미스터 매지션, 한국말로 하면 마술사 C죠. 예, 마술사 씨. 예, 그 일본말로 하면 마지션상. 마지션상. 어쨌든 그래서 미스터 매지션이라는 네. 도구를 출시했어요. 이게 세트 구성이 좀 특이해요. 어. 이게 조그만 상자 들었는데 딱 열면은요, 베니시 케인 하나 들어있고요, 폴딩 코인 하나 들어있어요. 벤신 케인이랑 폴든 코인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죠. 응. 그죠? 하나는 무대용 마술이고 하나는 무대 보는 팔로 클로즈업용이죠. 그 두 개를 연결하기도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왜냐면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설명이 엄청 상세하거든요. 설명서 안에 베니싱 케인하고 이 폴딩 코인을 연결하는 루틴이 적혀 있습니다. 호호. 네. 근데 또 이제 일본답게 별의별 설명이 다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무드 잡는 법, BGM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CD 플레이어 없으니까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음악이 있으면은 뭐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무드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언급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마술은 최소 3m 이상 떨어져 서야 된다. 이런 설명도 써 있고 베니시 케인에 대해서는 멀으면 멀수록 좋다. 이런 말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는 설명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처음에 막 베니시 케인 보여준 다음에 야 해가지고 손수건으로 변하게 해요. 네. 베니시 케인이 손수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수건 이렇게 스치면은 폴딩 코인이 나오게 해요. 예. 그러면 때마침 앞에 미리 병을 놨는데 빈병. 네. 얘들 이제 베니시 손수건 얘 이렇게 정면에 집어넣고 네. 병 가져와서 빵 집어넣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이 나름 루틴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루틴이 되긴 하네요. 문제는 어려워요. 이 동성이 나오면서 관객 확인시켜주는 게 있거든요. 네. 확인시켜주면서 스위치야, 뭐 바꿔치기야. 그거 스위치 들어가요? 보보 스위치가 설명돼 있습니다. 보보 스위치라는 게. 네. 헐. 어렵죠. 네. 초보자 가기에는 좀 네. 베니싱 케인 자체도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그 베니싱 케인 연습하다 어려서 네. 못하겠던데. 원래 이 지팡이 상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도구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판매량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호응을 많이 얻지는 못했군요. 예, 뭐 지금도 경매로는 살 수는 있는데 이때 일단은 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해요. 그 당시 가격이 2,000엔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2만 원인데 막 현재 물가로 따지면 일본이야 뭐 이렇게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지만 최소 3, 4만 원 할 거예요. 그래도 비싼 편이었구나. 예. 근데 이게 다른 도구들도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왜 비싸다고 느끼면 다른 도구들 뭐 울트라 핸드라든지 뭐 울트라 머신 같은 거는 뭐 기계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기계 같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는 요만한 상자예요. 왜냐면 베니시 케인 컬트가 요만하잖아요. 딱 여는데 재료값도 얼마 안 될 것 같은 요만한 것들만 있어. 마술 세트긴 한데 크기가 되게 작네요. 네. 맞죠? 그런데 이게 2만 원, 3만 원. 비싸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담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마술도구 특성상 원래 비싼데 일반적인 왕구하고 비교하면 훨씬 비싸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막 그래가지고 아마 판매율이 아마 저조했을 것이라 생각이 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닌텐도에 관해서 이게 검색을 해도 마술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글이 한 개도 없어요. 예. 어쨌든 그러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닌텐도가 꾸준히 왕구를 생산하면서 성공 가도록 가면서 잠시 이때 마술에 발을 들이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인 마술 도구까지 생산을 했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약간 단계별로 다 오는 그 계기가 있었네요. 그죠? 울트라 핸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마술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발한 거죠. 또. 기발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시장의 수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마술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닌텐도는 화투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가지고 네. 예, 초기에 이제 최초로 뭐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카드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카드와 화투를 제작하는 거로서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업체가 됐고 네. 그러다가 이걸로서는 요것만으로는 회사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여러 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제 싹 다 망하다가 우연찮게 발을 들인 왕구가 성공을 하면서 여기서 좀 수익을 올리고 그 사이에 이제 기발한 왕구를 생산하다 보니까 좀 기발함이 주 무기가 되는 마술 도구에도 좀 다리를 얻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마술 도구도 생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 이제 비디오 게임에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몰두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순수 이제 비디오 게임 회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성공 가도를 닿아서 오늘날의 회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회사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3단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술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는 다른 쪽이니까. 좀 이따 관련이 있는 부분이 살짝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이야기할 거는 바로 테뇨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 안성우 유지 야스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테뇨와의 인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닌텐도와 테뇨. 테뇨와의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요. 일단은 테뇨의 전반적인 이제 시작부터 이야기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테뇨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살짝 끼어서 버무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테뇨는요. 이제 지금은 오늘날은 일본의 이제 중견 왕구 업체입니다. 뭐 대기업 정도는 아닙니다. 네. 예, 중견 왕구 업체로서 성장한 대단한 초기에는 마술로서 시작한 회사인데요. 이 발전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술사 쇼격사이 테뇨라는 이 초대 마술사. 네. 예, 이 마술사가 만든 초기의 연구소 설립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의 아들이 제2의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회사를 재건시키고 그리고 법인 설립을 법인화했던 과정. 네. 네,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테뇨라는 회사의 이름 테뇨. 하늘 천자에 바다 양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게 테뇨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마술사 이름입니다. 쇼격사이 테뇨.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쇼격사이 테뇨인데 이거는 이제 공연자명이고요. 이제 실명은 야마다 마츠타로입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네요. 네, 야마다 마츠타로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도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마술사가 이제 제자와 스승이 있으면요, 스승이 이 제자를 인정하게 되면은 제자가 스승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아, 이름까지. 예. 뭐 대표적으로 뭐 후지야마 신타로라는 그 전통 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의 제자 후지야마 코타로.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큰 귀 뿅 나오는 마기시로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네. 이분 스승이 있어요. 네. 예. 아, 마기신지죠. 마기신지란 마술사가 있는데 이분 스승이 마기시로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좀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쇼격사이 테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야마다 마츠타로인데 이게 이제 이름 변화 과정이 조금 약간은 복잡해요, 살짝.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에서 지금도 유명한 마술계 역사를 말하면 가장 중요한 마술사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쇼격사이 테니찌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테니찌가 이 쇼격사이 테뇨 어머니가 테니찌의 큰 누나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테뇨의 어머니가 쇼격사이 테니찌의 큰 누나다. 그러니까 이제 테뇨는 이제는 테니찌를 만나기 쉬운 거죠. 마츠타로, 그 당시 이름 마츠타로니까요. 그래서 1904년부터 테니찌한테 마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인정을 받고서 쇼격사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예, 여기서 텐까지 물려받아서 쇼격사이 테뇨가 돼요. 예, 그 이름이 완전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참고로 해서 테니찌에 대해서 좀 부수적으로 설명하자면요. 테니찌는 여러분 혹시 마술을 잘 아시면은 이 썸타이라는 마술이 있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일본어로 하시라 누키라는 말을 썼는데 하시라가 기둥, 누키는 뚫고 가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네. 관통, 그러니까 기둥을 관통한다. 썸타이 묶어서. 예, 그래서 원작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의 피네티라는 마술사거든요. 네. 근데 테니찌는 현대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일본 사람들은 테니찌가 만들었다고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원작자는 피네티고요. 어쨌든 이런 걸 굉장히 잘해서 이거를 일본에도 유행시키고 현대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마술사들은 테니찌 덕분에 이거를 많이 해요. 예, 일본에서는 링 던지거나 아니면 카타나 칼에다가 이렇게 총 통과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이제 약간 팔러 마술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마술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마술을 배우다가 마술을 배우고 마술을 하다가 1912년에 테니찌가 돌아가십니다. 네. 돌아가시면서 하나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대본은 세 줄인데 거의 한 10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말하자. 말을 하나 잘못했어요. 네. 하십시오. 예. 앞에 제가 테니찌한테 물려받은 이름은 테뇨가 아니고 텐마츠였어요. 텐마츠. 네, 텐마츠였다가 왜냐면 자기 이름이 원래 마츠타로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텐마츠였는데 그 텐자도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네. 일본에서 지금 이거 하늘천자는 텐으로 있는데 이 텐을 이름을 물려받은 마술사가 이제 대대로 쭉 되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들이 꽤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또? 네, 대표적으로 텐카이 이시다 텐카이. 네, 이시다 텐카이가 그것도 이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텐카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일본에서는 엄청 유명한 여자 마술사인 쇼격사이 텐카츠. 이미 이름이 벌써 쇼격사이죠. 네, 텐카츠. 그리고 일본에서 1960년대 굉장히 큰 활약을 한 TV에서도 큰 활약을 한 마술사 히키타 텐코. 이 텐코의 제자가 프린세스 텐코. 네, 여자 마술사. 맞죠. 네, 텐자 돌림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테니찌가 사망 후에 1912년에 이름을 텐요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리고서 어쨌든 나중에 텐요 이찌자라는 걸로 마술극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거든요. 이 이찌자가 한국말로는 한일자에 안줄자자 해가지고 자리자자 해가지고 일좌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극단이라고 보면 돼요. 네. 네, 옛날에는 이찌자 이런 말이 많아요. 극단을. 그래서 텐요 이찌자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1921년에 이분한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네. 네.
그 당시 동경대에서 명예 교수면서 마술을 굉장히 사랑했던 또 부유한 의사 출신의 오가다 토모사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찾아왔냐면 마술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마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술을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시켜져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술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 마술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 하나 차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술 학원을 차리기로 결심하고 일본의 미야라바시 쪽 교차로 근처에 테뇨 기술연구소라는 마술 학원을 차리게 돼요. 네. 이게 이제 오늘날 테뇨가 시작되는 시발점입니다. 물론 마술 샵은 아니었고요. 마술 학원이에요. 그게 되게 잘 가르쳤나 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겠지. 애초에 또 일본은 도세식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스승한테 엄격히 배운 게 있으면 아마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재주가 있었구나.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 이제 뭐 중일정전도 터지고 뭐 세계 대공황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연 섭외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수익적으로도 이제 좀 타격을 받죠. 우리가 마치 코로나 때 마술 공연이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아까 말했던 부유한 의사 선생님, 네. 오가다 선생님이 또 살짝 얘기도 해주고 뭐라고 하면 마술 도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번 판매해봐라. 해가지고 그럴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931년에 일본엔 지금도 유명한 일본 손가락에 안 되는 유명 백화점이 있거든요. 미쓰코시 백화점이라고. 도쿄에 있는 미쓰코시 백화점에 가서 거기 직원 지인한테 찾아가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려진 결정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번 시험 판매해 보세요라고. 팝업 스토어처럼 한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팔 수 있는 도구를 대략 10가지 정도를 가져왔죠.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담배 사라지는 거. 이게 한번 뽕 해가지고 담배 이런 거 하고 에그백. 그리고 뭐 컬러 체인지 손수건. 네.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여준 거 있죠? 네. 그거를 보여준 이유가 이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이거 테뇨 겁니다. 아, 테뉴에서 처음 이거 제작해서 판매한 거군요. 테뇨가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양산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상품으로서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한 거는. 원래 클로딘 사람이 만든 건데 네. 이게 테뇨 건데 퀄리티가 엄청 좋고요. 무지 부드러워요. 그래서 마술처럼 비주얼하게도 할 수 저거 있어요. 한번 만져봅시다. 밑으로. 네. 이게 퀄리티 다른 국내 어떤 샵에서는 이거 되게 퀄리티가 좀. 대부분이 그렇죠. 테뇨만큼 질 좋은 컬러 체인지 엄청 부드럽구나. 그래서 이거는 네. 야스다 교수님, 안성원 교수님도 고 안성원 교수님도 팔로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짜 재밌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도 강의할 때 써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뻑뻑해가지고 저도 이거 그래서 쓰기 싫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할 때 즉석에서 꺼내서 이거를 팔로로 하기도 하고 가끔 시간을 때울 때도 이거를 즉석에서 꺼내서 하기도 해요. 뭐 여러분 뭐 위에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 아래 빨간색. 색깔, 파란색. 자, 하나 둘 셋 하면 위아래 위치가 바뀝니다. 하나 둘 셋, 합. 헐. 이게 아니잖아요. 장난쳤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 하나 둘 셋, 합. 자, 대단하지 하면 애들이 아니잖아. 그냥 뒤집은 거잖아. 이래서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어때 하면 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없는데 어쨌든 테뇨가 이 도구를 팔고 총 10가지의 도구를 팔았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1930년대죠. 네. 31년. 30년대. 마술 도구를 그 당시 일본은 어떻게 판매했냐면 통신 판매가 대부분이었어요. 통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전화 이런 게 아니고요. 우편으로. 그래서 카탈로그를 마술사를 통해서 배포를 하면 주로 받는 사람들 다 마술사예요. 네. 일반인들이 카탈로그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 이거 주문할래? 그 편지를 띄면 또 받고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당시 그 흔적이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1930년대 진짜 카탈로그예요? 네. 통신 마술 카탈로그. 근데 이건 일본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는 일본의 만국기술회 본부의 카탈로그인데요. 이건 제가 옛날에 골동품 상점에서 구한 건데요. 네. 잠깐만 보여줄게요, 살짝만. 이게 왜 특이하고 중요한 거라면요. 네. 이게 한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제가 골동품 상점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마술사가 한국에서도 활동하면서 통신으로 마술 도구를 샀다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면 가격하고 설명도 다 돼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앞면에 보면 이렇게 사진도 있죠. 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술사.
일본의 마술 역사 전문가한테도 문의한 결과 일본에서도 이 만국기술회 본부는 기록으로 한 줄 정도 있는 회사인데 많지 않다 기록. 그 실물이 별로 없다. 실물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물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라고 했었어요. 굉장히 귀중한 자료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좀 가슴 아플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판매했던 겁니다. 종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마술 도구를 치우고요. 그런데 이런 마술 도구를 네.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즉석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연을 하면서 즉석에서 판매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 일반인이니까 뭐 조그만 마술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쵸. 그 당시엔 또 볼거리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하게 와, 됐어요. 그랬겠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잘 팔리니까 이제 가내수공업이 즉석에서 가능한 거 위주로만 이제 판매를 시작.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네. 그래서 집안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판매를 하고서 얼른 집에 가면은 그 다음날 팔 거 만들고. 네.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김밥 싸듯이. 마술 교육도 그만둬요. 태뉴 기술연구소 이제 안 합니다. 아, 너무 잘 팔려가지고. 더 웃긴 오. 거는요. 아까 이런 거를 제안했던 오가다 씨 있죠. 네. 의사 선생님. 어. 오가다 씨 가족이 와가지고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어요. 앉아가지고. 신났겠죠. 야, 잘 팔린다. 그렇지. 예. 잘 어쨌든 팔리면 장땡이지. 뭐 내 제안 덕분에 뭐 떼돈 번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막 만들어도 즐겁겠죠.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테뇨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판매 스타일을 유지해가지고 쭉 오늘날까지 지금도 그 처음으로 시작된 그 미스코시 백화점 그 판매 부스 있잖아요. 네. 지금도 유지하고 있대요. 지금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텐뇨 부스가 있다는 얘기. 네. 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안에 일본의 다양한 그 당시에 젊은 마술사들이 가가지고 입사를 해가지고 그 앞에서 판매 딜러로서 판매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언급한 하루오 시마다, 뭐 히키다 텐코, 그리고 제 스승이었던 야스다 교수님, 안성호 교수님, 네. 그리고 유지야마 모토, 이런 기타 등등의 되게 다양한 마술사들이 이제 테뉴에서 마술 도구를 판매하면서 거기서 판매하는, 아까 쉽게 말해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네, 직원으로. 와. 대부분의 그런 좀 유명한 일본의 옛 마술사들은 테뉴에서 대부분 마술을 신기하다. 했어요. 하루오 시마다 선생님들조차.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마술사인데.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마술 도구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수익을 올렸는데 네. 그 이후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테뉴가 잠시 동안 백화점에서 마술 판매하는 사업을 접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53년 음.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냈을 시기인데 1953년에 다시 미쓰코시 백화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테뉴 기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술샵을 오픈을 하는데 이때는 테뉴의 그 마술 카운터에 테뉴의 아들인 야마다 아키라가 들어와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예. 이 야마다 아키라가 나중에 테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흐름을 보면 뭔가 닌텐도와 되게 비슷해요. 닌텐도는 손자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아들. 예. 그래서 이 아들도 이제 뭐 갑자기 젊은 나이 아마 20 몇 세의 나이로 들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대신에 이분은 비슷하네요. 중퇴가 아니고 졸업해서 졸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테뉴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회사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해서 변화를 굉장히 크게 단행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1953년에서 그렇게 계속 쭉 판매를 하다가 1960년대 4월에 이제 야마다 히로시가 이곳에서 대표로서 공식 취임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시 주식회사 테뉴 기술연구소로 이제 재설립을 하고 네. 1962년 4월에는 주식회사 테뉴라고 이름을 줄여요. 예. 근데 이때까지도 테뉴는 이제 천양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상호를 변경해가지고 마술 외에 다양한 완구 제품으로 상품을 이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연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테뉴 한자로 써 있는 것조차 이제 가타카나 일본식 글자로 테뉴로 바꿉니다. 이게 뭔가 또 젊고 뭔가 젊은 느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글자로 보여주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테뉴의 이제 자라는 역사를 성장하는 역사를 봐왔는데 네. 여기서 앞서 언급한 안성호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추측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테뉴가 닌텐도가 어려웠을 때 닌텐도의 카드와 화투를 백화점에 팔면서 도와줬다. 재정난이 어려웠을 때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닌텐도가 재정난에 빠졌을 시기가
예, 카드 회사로서는 성장이 어렵고 그러면 이것저것 한번 다른 걸 해봐야겠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재정난에 빠지고 1964년에 올림픽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재정난이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테뇨가 마술샵을 백화점에 입점한 게 1931년이고 또 다시 2차 대전 됐다가 재입점한 게 1953년. 그럼 1953년과 1964년 뭔가 연도가 좀 가깝잖아요. 네. 1953년부터도 쭉 마술 도구 판매를 테뇨는 백화점에서 계속 해왔고, 예, 닌텐도는 1966년이 되기 전까지, 왜냐면 66년에 울트라 핸들을 개발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또 어려웠잖아요. 재정난을 겪고서. 네. 64년에 주가 폭락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테뇨가 계속 쭉 판매한 것과 닌텐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가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야스다 교수님이 말한 닌텐도를 테뇨가 닌텐도의 화투 카드를 받아서 팔아줬다가 아마 1960년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그때 시기적으로 거기서 알바한 사람들이 이제 하루오 시마라든지 유명한 네. 마술사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시기가 이 야스다 교수님이 말한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증거로도 몇 개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건데요. 잠깐만요. 짠짜잔짠. 자, 이게요 하루오 시마다입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서. 이게 빛 반사가 좀 될 텐데. 네. 네, 하루오 시마다 선생님인데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하루오 시마다 선생님이고요. 굉장히 젊죠? 네. 아마 17살 때 거예요. 네. 예, 이게 뭐냐면 테뇨 딜러샵에서 마술 설명하는 거. 아, 그 장면이에요? 예, 굉장히 잘생겼죠. 네. 엄청 잘생겼어요. 예, 이게 1957년. 예, 잠깐만요. 또 하나. 이게 전부 다 하루오 시마다 선생님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왜 쓰고 하신 거예요? 이거 야스다 교수님 겁니다. 아, 거기서 넘겨받으신 거구나. 되게 잘생겼죠. 야, 이 프로필 사진 엄청 잘 찍었네. 자, 이 사진 네. 하루오 시마다입니다. 1957년 17살이라고 16살이네요. 네. 예, 이거 사진 찍은 장소가 테뇨 마술 카운터입니다. 하하. 무슨 카운터 저렇게 무슨 스튜디오처럼 되게 배경이 저렇대. 예, 이때가 16살인데 확실히 미남인 거예요. 16살. 엄청 잘생겼잖아요. 진짜? 16살에. 예. 키도 크시잖아요. 예, 그래서 테뇨 기술연구소 회사에 입사했었을 시기예요. 네. 예, 와, 저 입사를- 어린 나이에 회사에 네. 들어온 거네요. 예, 입사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닌텐도와 관계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마술 책 중에 이제 나온 지 좀 얼마 안 됐는데 테뇨이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커프만이 쓴 네. 테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예, 좀 갖고 오기 힘들어서 안 갖고 왔고 뭐 지금 없지만요. 다른 사람 줘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테뇨에 대한 온갖 설명이 있는데 닌텐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도 이런 이야기도 언급이 되는군요. 예, 닌텐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958년도에 시마다 선생님이 닌텐도를 위한 TV 광고를 찍었대요. 닌텐도를 위한. 예, 근데 마술사잖아요. 네. 1958년이면은 이건 1957년이거든요. 이 사진이. 시마다 선생님이 1957년에 입사하고 1년 후에 찍은 거예요, 광고를. 그렇다면은 이 사람 하루오 시마다 선생님이 뭐 당장 유명해질 리는 없고 그러면 테뇨하고 닌텐도가 접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연락이 회사 대 돼가지고 회사에서 뭔가 협업이 있었다는 네, 얘기죠. 관련해서 광고를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 이제 테뇨와의 접점이고요, 닌텐도가. 증거를 이제 하나씩. 네, 그리고 또 하나 닌텐도가 마술 도구 카드를 출시할 때 대부분이 항상 테뇨와 콜라보레이션해서 출시했대요. 그리고 테뇨에서도 자체적으로 카드 마술 도구, 뭐 스벤갈리 덱이라든지 뭐 라이징 카드라든지 온갖 카드 있잖아요. 네. 몇 개만 빼고는 다 닌텐도를 통해서 제작을 했대요. 음. 예, 그게 아마 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닌텐도를 확실히 도와줬을 거예요. 왜냐면 테뇨도 한두 개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네 도구를 닌텐도가 카드 제작사니까 그쪽에 네. 카드를 부탁해서 생산하면 뭐 수백 개를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하청업체 네. 느낌도 있었네요. 닌텐도가. 맞죠? 하청업체 느낌으로서 하고 그래서 패닝 카드는 확실히 닌텐도와 콜라보레이션 했다고 테뇨이즘 책에 딱 언급이 돼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 하나. 네.
디테일하시네. 이런 거 많이 챙기셨네. 이거는 이제 야사 교수님이 저한테 또 줬던 건데 네. 이게 딱 한 장의 카드거든요. 여기 보시면 닌텐도라 써 있죠. 네. 제가 아까 말한 닌텐도의 상징 에이스페이드 카드 디자인. 어. 이 카드가 좀 특별한 카드인데요. 이 뒷면을 보면요,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네. 이게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줌마 네. 계시죠? 네, 아줌마 좀 젊은데 여기 보면 한자로 테뇨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쯔바끼라고 써 있어요. 쯔바끼는 사실 테뇨 선생님이 아내가 좀 많았대요. 아. 그 중에서 마술을 함께하는 아내인 쯔바끼. 그 사람 이름이 쯔바끼예요. 쯔바끼는 일본말로 네. 동백나무라 뜻이거든요. 이 한자는 한국말로 참중나무 춘자인데 이제 일본에서 이게 동백나무예요, 쯔바끼가. 네. 그래서 쯔바끼하고 테뇨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테뇨라고 써 있는 게 닌텐도 카드에 인쇄가 돼 있어요. 아. 무조건 접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야. 야사 교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이거 어떻게 입수했냐 좀 물어봤을 텐데 그거를 물어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이제 닌텐도와 접점이 있다고 또 알 수가 있어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닌텐도 접점이 나오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테뇨도 닌텐도처럼 미키마우스 카드를 닌텐도가 출시해서 대흥행을 거뒀잖아요. 네. 테뇨도 똑같이 닌텐도 아니 미키마우스. 예, 디즈니 월트 디즈니하고 계약을 맺고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네. 미키마우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 형태 아니면 캐릭터가 그려진 마술 도구를 출시를 해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상당히 히트를 치고 이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마술 도구로서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디즈니랜드의 마술 도구가 납품이 됩니다. 그때 왜냐면- 까다로울 텐데 맞죠? 예. 그리고 정식적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디즈니 캐릭터로서 마술 도구를 생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퀄리티도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닌텐도가 테뇨가 디즈니하고 또 관련이 돼가지고 마술 도구 상품까지 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테뇨는 조그만 소규모의 마술 회사였지만 닌텐도하고 손잡기도 하고 디즈니하고도 손잡은 회사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흥미롭고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게 이제 테뇨와 닌텐도의 접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약간 증거라고 하면서 제가 추측을 좀 곁들여서 얘기해봤는데 저는 이런 걸로 보아서는 이제 야스 교수님 말한 게 결국에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테뇨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테뇨라는 회사가 어쨌든 우리나라 전 세계 마술계에 나중에는 이제 큰 영향을 끼쳤고 마술 도구로서 당연히 일본 마술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건 물론인데 초대 테뇨 회장이었던 쇼격사의 테뇨 또한 일본 마술계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일본 기술협회 이거를 조직하셔가지고 초대 회장이기도 했고 나중에 3대 회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절별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술협회 마술 잡지를 발행해가지고 이 안에 해외 마술 정보라든지 각 마술사들의 아이디어나 뭐 마술 상식 같은 걸 담아가지고 이제 공유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 책이 좀 소개하면 저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30년대부터 나왔겠지만 저는 갖고 있는 게 1950년대부터인데요. 이렇게 잡지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다 잡지인데 네, 자료가 좀 말이 안 돼요. 진짜 내용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요 안에 제가 이 책 중 한 권에서 우리나라 마술의 흔적을 기록한 내용도 봤었어요. 물론 이게 안성호 교수님이 먼저 발견하고서 저한테 보여준 것이었는데 예, 이제 여기에 수필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추어 일본의 마술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마술의 흔적을 찾아간 기록이 이 잡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기록들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진짜 되게 소중한 자료입니다. 야, 이게 1959년에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예. 이때 당시 어떻게 이렇게 프린트를 예쁘게 했을까? 그래서 뭐 여기는 이건 1956년이고 와, 신기하다 진짜. 특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탈출 마술 특집, 코인 마술 특집, 뭐 연애 마술 특집 이런 식으로 주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짜 뭐 별의별 정보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달 개발이 되고 가끔씩 자기네들만의 이렇게 뭐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본 마술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쇼격사의 테뇨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제 아들 히로시, 네. 히로시도 실제로 마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 마술 외국 컨벤션을 갔었는데 원래 테뇨가 그렇게 오리지널성이 강한 도구를 생산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기가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좀 유명한 얘기지만 히로시 이 사람이 영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1972년도인데 영국에 가가지고 한 마술샵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마술 도구를 사려고 했는데
일본 마술사인 걸 확인하고서 판매를 거부했대요. 음. 왜 그러냐 보니까 너네는 외국 마술사 거 아무거나 다 따라해서 카피해서 만들고 그리고 뭐 외국 책에 나온 것도 멋대로 만들어서 그냥 막 판매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나라는 카피 잘하잖아 이거예요 마술로. 사실 그 당시까지 아시아권에서는 마술에 대한 카피가 그렇게 뭐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예, 인식 자체가 없었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서력을 당한 거죠 굴욕을.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와 진짜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만의 독창적인 도구를 생산하지 않았구나. 그럼 나는 당장 이제 가가지고 카피의 종말을 선언하고 우리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도구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테뉴의 마술도구 개발부를 개설합니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아끼지 않고 팍팍 투자하면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마술 컨벤션이 있으면 거기에 다 출장 보냈어요. 그냥 회사 돈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마술 발명가들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삐즘에 가서 이제 마술 참관도 하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마술 발명가들이 모여가지고 마술 도구를 이제 매년 몇 개씩 주기적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되게 천재 마술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동기유발을 하고자 획기적인 걸 하나 했었죠. 바로 뭐라면 포장 박스하고 설명서에 마술 발명가의 이름을 얹혀주는 거예요. 네. 뭐 히로시 콘도가 만들었으면 이 도구는 히로시 콘도 하면서 밖에다가 사진하고 이름을 넣어주는 거. 아, 그게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테뉴에서는 원래 그런 거 안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없다가. 그래서 개발팀에서 전문적으로 만든 도구에다가 각각의 개발자 이름을 썼고, 뭐 가끔은 이제 외부 사람들의 마술을 가져와가지고 허락을 받고 라이센스를 받고 그 사람들의 얼굴과 사진을 넣어서 출시한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어떤 도구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네, 주사위 폭탄도 테뉴에서 나온 거고. 물론 이거는 외부 마술사, 테뉴의 직원은 아니었는데 닥터사와가 만들었고요. 네. 실사 의사견 마술사. 그리고 교육 마술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있죠. 네. 네, 버글러 박스 뭐 여러 가지 이름이지만 크리스탈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히로시 콘도가 만들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지금 교육에도 많이 쓰이는 마술 도구가 뭐 어떻게 보면 카피겠지만 네, 다 테뉴에서 이런 개발자들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또 좋은 게 외국의 우수한 마술 아이디어가 있으면 테뉴에서 그 라이센스를 돈 주고 사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넣어줘요. 네, 여기 한국 마술사도 한 명 있죠. 누구요? 이재민 마술사님. 네. 어떤 도구? 이재민 마술사님이 핸드폰에다가 실크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아. 원래는 있는 마술이거든요. 네. 이 기믹을 굉장히 간소화시켜가지고 개발해서 테뉴에서 라이센스 받고 생산을 해가지고 이재민 마술사님 사진하고 이름이 들어갔어요. 오. 네, 한국에도 한 명 있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다, 맞죠? 자기 네. 얼굴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네.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테뉴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물론 이제 이 서력을 당하기 전이었지만 꾸준히 테뉴 매직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실력 있는 젊은 마술사나 이제 일본의 유명 마술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극장 안에서 마술 축제를 여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미쯔비시 극장에서 이걸 항상 진행하는데 지금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을 뽑다 말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전통이 있는 건지 보면요. 잠깐만요. 네, 이거가 1958년도 하루오 시마다 선생님 17살 때인데 미쯔비시 백화점에서 데뷔 무대 가졌을 때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테뉴에서 주최했었고, 네. 네, 이런 거.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지금은 외국에 유명 마술사 있으면 초청해가지고 테뉴 매직 페스티벌 쓰는데 이거 티켓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티켓 열리면요 하루 안에 티켓 다 나갑니다. 네, 테뉴 매직 페스티벌 지금도 꾸준히 전통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국 마술책을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계약해서 번역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네, 이제 테뉴에서 처음으로 미국 출판사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타벨코스를 그 당시엔 7권까지 나왔는데 7권까지 7년에 걸쳐서 완번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마술 서적을 이제 일본어로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아, 진짜 대박이다. 저희는 그때 뭐 대학교 동부산대학 이제 마술학과 생긴 그 시기쯤에 이제 타벨이 번역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1975년에 이게 번역이 네. 시작됐구나. 우리나라 또 빨리 나왔죠. 근데 빨리 나올 수 있던 이유가
아마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일본어도 번역이 되니까 아마 좀 더 번역이 빨랐을 거예요. 대단하네요. 저 시기에 저렇게. 여기는 다 일본 정서에 맞게 제대로 고치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깔끔한 완벽한 번역을 했고 네. 물론 한국 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상하게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테뇨가 의미 있는 일을 이제 끝까지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술 도구에 뻗쳐가지고 사업의 확장성을 하려고 다른 곳에도 사업을 뛰어들었죠. 네. 그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면 매지가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매지가 이게 딱 책 보면 이제 그 한참 네. 때려보면 다른 데 나오는 거. 일그러진 이미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눈 약간 사시처럼 이렇게 그 보면 숨겨져 있는 거 많다. 숨겨져 있는 이미지가 입체처럼 떠오르거나 아니면 원래 이미지가 입체처럼 떠오르거나 그거 있죠. 그 매지가이 이거 테뉴에서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일본에서는 또 유명한 게 직소 퍼즐에 디즈니 캐릭터 들어가면 거의 다 테뉴거든요. 네. 테뉴가 디즈니한테 라이센스 바꿔서 직소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직소 퍼즐도 출시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하나가 한국에도 역시 출시된 건데 저도 이거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집에 홈쇼핑 책자 오면은 거기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시몬키라고. 시몬키? 시몬키인데 제가 어렸을 때 홈쇼핑에 있는 책자에는 그 이제 아직도 기억나 이미지가 미다리가 그 상품을 들고 있었는데 순풍산부인과에 네. 그 당시 인기 드라마였죠. 네. 이름이 그때는 트리옵스였어요. 트리옵스. 트리홉스? 트리옵스. 옵스. 트리옵스였는데 뭐냐면 그 투구새우인가? 음. 그러니까 완전 모래알 같은 알갱이가 주머니에 그 비닐봉지에 있고요. 네. 비닐백에 있고 그리고 조그만 플라스틱 통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 알갱이를 다 뿌리고 물을 부어요. 네. 그럼 나중에 여기서 새우가 깨어나요. 굉장히 조그만 새우예요. 아, 실제 살아있는 새우. 네, 이게 시몬키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지? 애완새우 기르기라고 해서 시몬키. 네, 그래서 이것도 테뉴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와, 제품화를 진짜 잘하는구나.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테뉴 제품 중에 가장 유명한 뭐 일본 테뉴에 사옥을 세웠다는 바로 뭐라면 착시 저금통. 저도 있었다가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 저금통에 동전 집어넣으면 속은 네. 비어 보이는데 동전은 떨어지고 어. 근데 속은 계속 비어 있어. 거울 착시요. 예, 아니면은 동전 집어넣는데 되게 조그맣게 해서 그렇죠. 들어가요. 저 그걸 봤었어요. 맞아요. 예, 그거 전부 다 테뉴 거예요. 아, 테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테뉴에서 한때 뭐 아니 테뉴에서가 아니고 일본에서 이게 한때 뭐 국민저금통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이걸로 뭐 사옥을 세웠다네 이런 말도 그 있어요. 정도로 많이 팔았구나. 네. 그래서 테뉴는 지금 어쨌든 마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뻗쳐가지고 이제 일본의 중견 왕구 생산업체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고 네. 그 와중에도 마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1년에 뭐 3개, 4개씩 마술 도구를 꾸준히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죠. 네. 그리고 워낙 테뉴의 도구가 수집 가치가 높다 보니까 옛날 도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터넷 경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닌텐도와 마술의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번 테뉴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었나요? 닌텐도와 마술가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테뉴라는 마술 업체의 이야기까지 정말 잘 들어보았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이야기가 꽤 많고,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해주실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추구하는 게요. 마술도 우리의 일상과 은근히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전에 말한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 혁명조차 마술과 살짝 관련이 있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게임조차도 게임이 마술과 관련이 있네? 오늘은 게임 확실히. 업체가 마술 도구를 생산했다고? 네. 예,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마술을 좀 더 친근한 대중에게 좀 친근한 이미지로서 이야기를 풀고 싶어하는 게 이제 제 컨셉인데요. 닌텐도와 마술과의 인연을 알아본 결과 이렇게 테뉴라는 회사가 나왔잖아요. 네. 테뉴는 지금 일단 마술 도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왕구 업체로서 일본의 이제 중견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네. 대기업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전 세계 마술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도구 시장에서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도 그런 테뉴 같은 회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테뉴가 어쨌든 이런 거대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마술계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을 못했는데요. 테뉴가 원작자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다이버노를
일본에 불러서 렉처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다이번으로 불렀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예, 마술계 전 세계 마술계 스승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도 했었고요. 왜냐면 돈이 회사가 커서 돈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예, 그리고 돈이 어쨌든 자본이 있으니까 천재 마술사들을 고용해가지고 훌륭한 마술 도구를 많이 탄생시킬 수 있었고, 예, 그걸 또 투자해가지고 번역에 몰두하게 해가지고 훌륭한 마술 번역본 타베코스로 나올 수 있게 했던 거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네. 그래서 마술인가 일반 대중인들을 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 테뇨 매직 페스티벌을 매해 개최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진짜 뭐 마술을 시작으로 크게 뻗쳐가지고 성장한 기업이 있으면, 예,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우리나라 마술계에 좋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약간 뭐 논란은 있겠지만은 그런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어딥니까? JL. 제2의 예, 물론 이제 호불호는 있지만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네. 야스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성호 교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JL이 카피를 많이 했던 마술 도구 업체였습니다. 네. 예, 대부분이. 그런데 야스다 교수님이 이 회사의 성장 과정을 다 직접 듣고 보기도 했어요. 본 결과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테뉴의 성장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 보이는데요, 예, 약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야스 교수님하고 이제 제2의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었고, 네. 예, 이제 긍정적인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야스 교수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된 게 우리나라 이제 성인 뭐 50세에서 뭐 120세를 대상으로 한 성인 마술 대회. 그냥 우리나라 마술 수준이 높아가지고 대회 장벽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벽을 낮추고자 야스 교수님의 제안으로 이제 지역별로 돌면서 하는 그런 대회가 처음에는 지역별이 아니었고 이제 제2의 사옥에서 했었지만요. 네. 그런 대회가 시작됐고 그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역별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술 클럽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제일에서 옛날에 뭐 마술 동아리한테 도구 지원도 했었고요. 네. 예, 뭐 대회 같은데 후원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물론 이제 이걸 보면 또 다른 면 쪽에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생각도 좀 다 이해를 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는 이제 전 제2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마술로서 성장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